지난 13일 폭발한 시내버스 타이어는 재생 타이어로 밝혀졌습니다. 내구성이 약해 사고 위험이 크지만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여름철을 앞두고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귀농 귀촌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특화 산업으로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젊은 농부와 함께 성장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며칠 전 청주에서 폭발한 시내버스 타이어가 재생 타이어로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 우려 속에 점검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로에서 폭발한 시내버스의 타이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과 사고 일주일 전에 교체했는데 새 타이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폭발로 사고 위험이 지적됐던 재생 타이어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재생 타이어는 버스 앞바퀴에만 사용이 금지됐을 뿐 뒷바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새 타이어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스 업체들은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7만 원대 정도 되고 재생 타이어는 한 20만 원대. 6개 업체 전체가 아마 호주원 쪽은 다 재생 타이어를. 하지만 폭발 사고 위험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2016년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버스 업체의 자체 정비와 자치단체의 안전 점검이 사실상 예방책의 전부입니다. 마모도 검사라든지 또 앞바퀴를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러나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정기 점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 타이어와 똑같은 방식의 점검으로는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재생 타이어는 내부 압력을 견디는 힘과 외부 충격의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구리나 이런 데는 옛날 타이거든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정비나 그 압력 같은 걸 확인하기는 조금 곤란한 겁니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내버스의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지해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한 곳도 있어 이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주 이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1층에서 작업했던 직원 김모 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박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과 연기가 외벽과 통로 등을 타고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대법원 일부는 건물주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건입니다. 이 씨가 건물을 소홀히 관리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또 불이 난 1층 천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관리과장 52살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 씨 등이 보온등 등으로 1층 천장의 얼음을 제거하던 작업을 발화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인명구조에 소홀했던 카운터 직원 48살 양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또 앞서 항소심에서 관리부장 67살 김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새신사 52살 안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건물주 등 피고인 모두 이용객 구조와 보호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괴산군 간부 공무원 A씨를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10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B씨를 비롯해 당시 A씨와 근무한 공무원, 공사업체 대표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쓰레기 소각장 건축 사업 수주를 대가로 영업사원 B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청주 TP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확장 부지의 유적 보존 방안 안건에 대해 현지 조사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현재 청주시와 주식회사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청주 TP의 면적을 175만여 제곱미터에서 379만여 제곱미터로 확장하는 3차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적 보존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가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보냈습니다. 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농부들의 정착을 돕는데 특화 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앞장선 새로운 특화 산업 육성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귀농 4년차에 접어든 38살 여진혁 씨. 말끔한 차림으로 여 씨가 향한 곳은 사무실 창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군뱅이 사육실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한두 명의 인력만으로도 50만 마리의 군뱅이를 거뜬히 키울 수 있습니다. 군뱅이는 약재나 식품 재료로 출하되며 월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업곤충에 관심이 생기면서 많은 농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젊은 귀농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곤충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김사원 씨는 귀농 1년차 새내기 농부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희귀한 곤충 표본을 교육 전시용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등 6종류의 애완곤충 1,000여 마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사슴벌레는 한 마리에 40만 원이 넘는 효자 상품입니다. 곤충 하면은 벌레, 징그러워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완곤충 쪽으로 힘을 쓰고 그 시너지 효과로 식용 곤충의 접목이 될 수 있게. 자치단체는 낯선 타지로 귀농한 젊은 농부들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옥천구는 식용부터 관련 교육, 체험 농장까지 특화된 곤충 산업을 지원하면서 식용 곤충 사육 농가는 2011년 2가구에서 24가구로 급증했습니다. 곤충 사육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을 해서 2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가공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우리 농촌을 활력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자치단체가 새로운 특화 산업 육성에 앞장서며 젊은 농부들과 함께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창과학산단의 미세먼지 방지 시설 업체인 에코프로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봄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미세먼지 감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은 영세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미세먼지 방지 장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치비 부담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기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5월 중순인데 보름 정도 더위가 일찍 찾아왔는데요. 때이른 더위를 피해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써 여름 한복판인 듯 반소매, 반바지 차림의 학생들. 양산을 펼치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등장했지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학교도 이제 에어컨이 강의실에 잘 안 틀어 있으니까 너무 덥고 그래.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에어컨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평년보다 7도 가까이 높은 여름 날씨에 부채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는 좀 걸어 나오느라고 더웠는데 경로당에 와서 에어컨도 틀어놓고 수박도 먹고 떡도 먹고. 오늘 청주 오창의 낮 최고 기온은 31.4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예년보다 보름 일찍 찾아온 더위에 공사 현장에서는 찬물 세수도 모자라 얼음을 한가득 퍼담습니다. 오전 작업 전 현장에 가지고 올라간 얼음이 이미 동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얼음을 제공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식염을
정제 식염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모레 오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고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충청북도와 기상청, 진천군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기상기후, 지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건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 광연면에 들어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사업비 385억 원이 투입되며 6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직장 상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분된 청주시 공무원 48살 A씨가 청주시로부터 받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에 대한 청주시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